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테슬라 주식을 매도를 하실 때 오늘 보시게 될 영상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식을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는 것은 온전히 개인 투자자들의 판단인 것이고 그 부분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자칫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그런 결정일 수 있다는 부분을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아시게 될 것이고, 부디 정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는 데 있어서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2021년 6월 24일 날 어느 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스타링크의 IPO 계획이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스타링크가 상장이 되었을 때 테슬라의 리테일 인베스터,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일론 머스크가, 그 당시 2021년입니다. 지금 적어도 수년의 세월은 좀 걸릴 것이고, 스타링크의 수익이나 매출이 predictable,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연간으로 봤었을 때 이제 이 정도의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수준에 도달을 하게 될 경우에는 IPO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그리고 will do my best, 최선을 다하겠다. 테슬라 롱텀 쉐어홀더, 그러니까 테슬라의 장기 투자자들에게 프레퍼런스, 그러니까 우선권을 주는 형태로 해서 그런 스타링크의 IPO가 됐었을 때 혜택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3년 전에 기사화가 되면서 좀 관심도 끌었었죠. 자, 저는 일론이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지요. 근데 일론 타임이라고 해서 그 발언들이 그 제 시간에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은 상당 부분은 그가 약속한 대로 일정은 늦춰질지언정 지켜내는 일들을 점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타링크의 IPO는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상장에 대한 계획이 아직까지는 없지만은 스타링크만은 IPO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그 프레딕트블이라고 하는 예측 가능한 수준이 되었을 때라고 얘기를 해서 너무나 막연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스타링크의 IPO가 저는 생각보다 우리 앞에 가깝게 다가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2024년 스타링크의 기대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6억 달러입니다. 자, 우리나라 돈으로 9조입니다. 별로 안 크네, 생각보다. 테슬라에 비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에비타, 그러니까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 등을 이제 빼기 전에 순수하게 현금 창출 능력을 보는 영업이익, 이 에비타로 봤었을 때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3.8빌리언, 38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1조의 영업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작년도 테슬라의 전체 순이익, 물론 순이익이긴 하지만은 20조에 다다랐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5.1조를 순수익으로 가정을 했을 때도 15%가 넘어가는 테슬라의 전체 수익에 대비해서, 그렇게 따졌을 때 여전히 영업이익이 엄청난 그런 스타링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페이스X와 연결을 해서 고도로 띄우는 위성의 단위당 단가 역시도 코스트 매니지먼트가 되면서 엄청난 지금 원가 절감도 이뤄나가고 있고, LTE급 속도에 지금 머무르고 있지만 그 속도의 성능 역시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성장이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2022년 스타링크의 전체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바로 1,500억의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불과 2년 만에 에비타 기준으로 5.1조의 지금 영업이익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은 스타링크가 지금 얼마나 큰 속도로 확장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270만 명의 지금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 정부와 기관들, 특히 이제 산간 지역에서 와이파이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인터넷 혜택을 누리기 힘든 곳에 배라든지 항공, 여러 가지 니치 마켓의 틈새 시장을 지금 스타링크가 아주 적절하게 잘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궤도 위성의 전체 그 통신 사업의 60%를 아주 짧은 기간에, 역사가 짧죠, 스타링크가. 그 시장 점유율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그래서 경제적 혜자의 위치까지도 올라가 있는 그런 스타링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스타링크의 신주 우선권을 만약에 테슬라 장기 투자자분들이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한 주를 가지고 있었을 때 한 주에 스타링크를 시초가에 살 수 있는 권한을 받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것은 일론이나 테슬라 본사가 결정을 하겠죠. 스타링크와 함께. 하지만 테슬라가 2009년도에 상장을 한 이후로 2021년 10월 달에 정고점까지 갔었을 때 얼마를 번지 아십니까? 13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240배에 가까운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초가에서 아주 미래가 유망한 자산을 한 주라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투자의 기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주를 보유하고 있을 때 한 주를 줄 수도 있고 100주를 보유하고 있을 때 한 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테슬라 본사가 결정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장기로 모아가는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테슬라의 장기 투자자의 그 장기라고 했었을 때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번에 올해 3월 달에 사이버 트럭의 파운데이션 시리즈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가장 상위 트림이었죠. 뭐 일론의 이니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장식적인 요소가 가미가 된 가장 상위 트림을 테슬라의 장기 투자자들에게 500주를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들에게 가장 먼저 구매를 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물론 파운데이션 시리즈가 가장 잘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프로모션을 걸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오랫동안 대기를 해야 하는 사이버 트랙의 잠재 고객들 중에서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그런 어떤 이벤트였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이때 장기 투자자, 일론이 이야기하는 장기 투자자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2021년 2월 28일 이후로 2024년 2월 29일까지, 그러니까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500주를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장기 투자자들에게 이 사이버 트럭의 파운데이션 시리즈를 먼저 구매를 하고 인도를 더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준다고 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스타링크 역시도 IPO가 상장이 되는 그 기준으로 했었을 때 테슬라를 3년 동안 꾸준히 모아가고 3년 동안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스타링크의 최소 가격으로 그 신주를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가 2009년도 시초가 대비했었을 때 12년 만에 240배에 가까운 수익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스타링크를 5주, 10주를 시초가에 만약에 10만원에, 10주를 10만원에 가져간다고 했을 때 1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 100만원이 100배, 200배가 매우 짧은 기간에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통해서 수익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안 난다 하더라도 스타링크가 지금 일론이 얘기했던 프레딕터블, 이제는 충분히 회사의 성장세라든지 미래의 매출이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지금 되어 가고 있고 올해 그 아주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FSD나 로보택시, 테슬라가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라가는 시점에 맞추어서 스타링크의 IPO 상장이 생각보다 우리 곁에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3년의 장기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만약에 2023년에 투자를 하신 분께서 스타링크 만약에 1년, 2년 후에 상장이 된다고 했었을 때 3년이라는 장기 투자자로서의 요건을 갖춰줄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만약에 매도해 버리신다면은 자칫 나중에 만약에 정말 스타링크의 신주 우선권을 받게 되는 장기 투자자들의 그 해당 사항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테슬라를 매도를 하실 때 혹시 내가 스타링크 같은 자산에 투자를 안 해도 돼. 그 신주 우선권에 대한 것을 내가 안 받아도 돼. 그리고 그거 아직 모르잖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더 좋은 자산으로 이동을 하셔도 됩니다만은 저는 절대로
지금 한 주도 팔지 않고 2020년부터 모아오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든지 보호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스타링크처럼 경제적 해자의 위치를 가지고 있고 저궤도에 위성을 올릴 수 있는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매우 안정적으로 그 수익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그 이외의 다양한 사업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타링크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스타링크의 우선권을 어느 정도라도 일부라도 받을 경우에는 100배가 올라갈 수 없다,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미 데이터로 우량 자산 같은 경우는 시초가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산의 상승이 있어온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테슬라를 매도를 하실 때, 그 결정을 하실 때 이 스타링크의 신주소권 한 번은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스페이스X의 상장이 절대 없을 거라고 일론은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은 지금 현 상황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상황이 바뀌어서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될 때, 자, 그러면 그때 역시 테슬라의 롱텀 쉐어홀더, 장기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자, 스페이스X는 나중에 얼마나 많이 올라갈까요? 그거는 상상하기 힘들죠. 근데 그것을 만약에 스타링크처럼 시초가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받는다. 여러분들께 이 부분은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테슬라를 긴 호흡으로 모아가시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선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부분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